나는 뾰족한 연필을 좋아한다. 단어를 외울 때 연필을 쓰곤 하는데 연필이 뭉툭하면 잘 써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단어 공부할 때마다 연필을 깎는다. 연필을 깎는 느낌도 좋고 뾰족한 연필로 글씨를 쓰는 느낌도 너무 좋다. 뾰족한 연필이 주는 기쁨이 있는 것 같다. 연필이 뭉툭해지면 깎아 써야 하듯이 사람에게도 뭉툭해진 감각이 있을 때가 있다. 한마디로 총기가 떨어져서 촉이 약해질 때이다. 그럴 때는 여러 일을 벌리거나 여러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잠잠히 자신의 시간을 갖고 자신의 열정을 가다듬는 편이 좋다. 총기가 있을 때 그가 선택하는 것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필이 뭉툭해지면 글씨를 잘 쓸 수가 없고 많은 글씨를 쓸 수가 없다. 노력에 비례해서 결과가 작은 것이다. 사람에게 총기가 떨어지면은 그가 이뤄낸 업적이나 결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과 바른 선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발질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좌우 안 보고 달려갈 때가 아니다. 달려가다가도 멈추고 내 연장이 뭉툭해졌는지 총기가 둔탁해졌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서 달려가도 늦지 않는다. 훅 들어온다.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훅 들어온다. 그리고 매우 친밀감이 형성한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왠지 편안하지가 않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호감형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여준 모든 선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이 발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래된 관계들은 때때로 무례하고 때때로 좋지 않은 태도를 보여도 우리 안에 불안한 감정은 없다. 살짝 마음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의심이 되거나 기본적인 것들이 흔들림이 없다. 왜냐하면 관계의 사계를 다 보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구렁텅이에 빠뜨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가끔 관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생략하고 훅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적잖이 당황이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스토리가 없기 때문이다. 스토리가 없는 관계는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비바람에 무너지고 만다. 하지만 관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인생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정은 정말 힘든 것이다. 한순간에 지어지지도 않고 한순간에 무너지지도 않는다.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끊임없이 노력과 열정으로만 지어줄 수 있는 견고한 집이기 때문이다. 성급하게 빨리 올리려고 하는 사람은 우정의 집을 지을 수가 없다. 튼튼하고 멋진 집은 한순간에 세워질 수 없듯 우정과 관계의 집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플라스틱 숟가락.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다. 나는 그 유튜버의 영상을 가끔 본다. 자주 보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 유튜버는 음성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늘 나는 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을 힘들어한다. 그래서 유튜브를 눈으로 시청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냥 소리로 라디오처럼 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유튜버는 자막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고 먹방으로 영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한테는 보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나는 먹방을 좋아하지 않고 눈으로 들여다보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유튜버의 영상을 보는 것이 곤혹스럽다. 하지만 내가 그 유튜버의 영상을 보는 이유는 그 안에 감동과 힐링이 있기 때문이다. 그날도 그 사람의 영상에 잔잔한 감동이 있었다. 그 사람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음식을 아주 소박하게 먹고 난다. 근데 그날 도시락에다 밥을 담아서 먹었는데 숟가락을 플라스틱 숟가락을 쓰고 있었다. 그 이유는 방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쇠 도시락에 쇠 숟가락을 쓰면 시끄러울까봐 자기는 이런 숟가락을 쓴다고 했다. 작은 배려이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감동을 주었다. 옆방의 사람이 시끄러울까봐 자신의 도구까지 바꾸는 그의 배려 있는 작은 행동에 매우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착한 사람은 난 내 삶에서 사실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의 착함이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착함을 응원해주고 싶어 끝까지 시청해주곤 한다.
왜냐하면 시청 시간이 많아서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나는 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준다. 착하면 바보 취급당하고 사기당한다고 하지만 착함은 힘이 있다. 가끔 악플러들이 그의 유튜브에 비방하는 악플을 달곤 하는데 그를 좋아하는 팬덤이 아주 견고해서 대신 싸워주는 것을 정말 많이 보았다. 그의 착함에 반한 사람들이 그의 편이 되어서 그를 비방하는 사람과 단체로 똘똘 뭉쳐서 싸우는 것을 보았다. 역시 착함은 위대한 힘이 있다. 가까운 사람들을 조심하라. 나는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충격적 대목을 발견했다. 왕이 신뢰했던 모사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가장 충복이라고 여겼던 자가 왕을 제거하는 장면을 보면서 인간의 비정함을 느낄 수 있었다. 역사뿐만 아니라 범죄 심리학에서도 친족 사례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최초의 살인도 형제에서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다. 부모는 다를 수 있지만 자녀들은 서로 경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관계라기보다는 시기 질투하는 관계가 많은 것 같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내가 본 형제 관계들은 대체로 그렇다. 가까운 사람들이 내게 도움이 되고 나를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조심해야 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일 수 있고 내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고 파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너무나 가깝고 친밀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분리가 되지 않아서 그것의 해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나를 잠식시켜가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당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매우 가까운 관계와 약간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낯선 관계의 시야에서 내 관계를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 나와 가까운 관계들이 나에게 꼭 유익하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는 조금 멀리 있는 낯선 관계에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다. 아니, 주기적으로 그래야 한다. King was designated by two trusted advisors.